잘 알고 잘 이해되면 잘 따라하고 또 잘 유지된다. 스마트한 슬림 바디를 만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담 에스미니언 원장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애터미 슬림바디 아카데미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알고 잘 이해되면 잘 따라하고 또 잘 유지된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이 슬림바디 챌린지는 여러분들께서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시작 전에 이 다이어트에 대한 이론을 제대로 알고 난 후 매일매일의 학습 미션과 또 운동 미션을 완수하면서 이해도를 높입니다. 맞춤 컨텐츠 제공으로 스마트하게 먹고 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드리며 사후 관리 프로그램으로 요요 없이 장기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총 7개의 강의로 제공되는 슬림바디 아카데미를 통해서 먼저 잘 배우시고 또 슬림바디 챌린지로 잃어버린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찾으시길 바라면서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회차에서는 스마트한 슬림바디를 만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체지방과 다이어트인데요.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체성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전보다 많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체성분은 무엇이며 우리가 왜 검사해야 되는 걸까요? 체성분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지방이나 또 골격근과 같은 성분들인데요. 이 실질적인 체성분은 우리 몸 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체성분 분석기는 신체에 교류 전류를 흘려보내서 체내 수분량을 측정하고 이걸 바탕으로 체지방량, 골격근량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간접적으로 계산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결과치를 토대로 나에게 맞는 건강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거의 비만은 신장 대비 체중만을 고려했지만 이제는 체중 대비 체지방량과 또 골격근량을 고려해서 비만 진단이나 체중 관리, 영양평가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체지방부터 바로 알아야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어요. 비만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만을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체내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일 때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거죠. 특히 이 체지방이 바로 비만을 교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근육량이 높고 지방량이 적은 경우에는 비록 비만의 범주에 속하지만 딱히 치료나 별다른 체중 감량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간혹 비만이면 어때? 나는 남들 시선 같은 거 신경 쓰지 않는데? 자기 몸 긍정주의라고 하는 바디 파지티브라는 말도 생기는 시대인데 굳이 내가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몸을 갖기 위해서 운동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남들의 기준에 맞는 아름다운 몸을 원해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만을 주의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죠.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과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요. 또 유방암이나 대장암과 같은 암과의 연관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몸 전체의 다양한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망 위험까지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199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비만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하기도 했죠. 현대인들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질병으로 분류되는 비만, 이 슬림한 바디를 위한 체지방 관리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 뭐라고 말씀드렸죠? 체지방이죠. 어라? 저 친구는 보기보다 몸무게가 좀 덜 나가네? 또는 와, 저분 정말 날씬한데 몸무게는 나보다 많이 나가네. 신기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그 이유는 바로 체성분의 차이에 있습니다.
지방보다 근육이 비중이 크거든요. 다시 말해서 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똑같은 지방 1kg과 근육 1kg을 갖다 놨을 때 같은 무게이지만 부피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죠. 똑같은 1kg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의 부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비슷한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많은 사람은 보기에 훨씬 날씬해 보이는 반면에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 사람은 더 살집이 많아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체지방이 비만과 직결되는 요인이라면 아니 도대체 내 몸은 어리석게 왜 체지방을 계속 몸에 저장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단순해요. 체지방도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체지방은 남은 에너지를 저장해서 내가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저장고의 역할을 하고요. 또 인체 내에서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사용이 되고 성호르몬과 같은 호르몬의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방 중에서도 이 피하지방은 우리 몸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체지방을 극도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적정한 양의 체지방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무엇이든 과유불급이죠. 지나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축적이 되면 그때는 혈관에 지방이 끼면서 심내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대사성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본인의 체지방량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체지방량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슬림바디 챌린지를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이시라면 눈속임을 위한 반짝 다이어트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실 겁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란 체지방을 잘 관리하는 건데요. 보통 성인들은 6에서 25kg 정도의 체지방을 가지게 돼요. 사실 굉장히 이 격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체지방량이 아니라 체지방률을 따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체지방률은 우리 몸무게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체중 대비 10에서 20% 정도, 여성분들은 18에서 28% 정도의 체지방률을 정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마른 비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겉으로 그냥 몸무게와 키로 측정하는 체질량 지수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실제 체지방의 비율이 정상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바깥으로 보이는 팔다리는 얇지만 전반적인 체지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방이 많이 쌓이는 복부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는 거미형 체형인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렇게 복부에 지방이 많다는 건 주로 내장 지방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건강상으로 일반적인 비만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에만 연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BMI라고 하는 용어도 익숙하실 텐데요. 한국말로는 체질량 지수라고도 하죠. 이 BMI는 나의 체중을 키의 제곱값수로 나눈 값을 얘기합니다. 의학적으로 비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치이거든요. 계산값이 좀 복잡한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BMI 계산기라고 검색하시고 신장과 체중만 입력하시면 쉽게 나의 BMI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BMI는 키와 몸무게로만 계산이 된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강조한 이 체성분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슬림바디 챌린지는요,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서 체지방률, 골격근량 등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체성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서 체지방률, 허리둘레, 혈중 지지율 수치 개선까지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 체지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강도에서 중등도 정도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강도에서 중등도 정도 수준의 운동량은 보통 운동을 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저강도는 무리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중등도 강도는 약간 숨은 차지만 대화는 이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얘기해요. 유산소 운동은 주로 걷기, 또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들이 있죠.
특히나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체지방을 감소하려면 남성분들은 매일 15,000보, 여성분들은 8,000보 이상을 걷는 게 좋습니다. 운동의 횟수와 시간도 중요하겠죠.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일주일 동안 총 250분 이상 운동을 하셨을 때 실질적인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밀가루, 백미, 설탕과 같은 하얀 음식의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일명 삼백이라고도 불리는 이 밀가루, 백미, 설탕이 포함된 음식은 정제 탄수화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정제를 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빠르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데다가 이렇게 높아진 혈당은 결국 체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체지방의 증가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탄수화물을 드실 거라면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비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권장드리는데요. 하지만 내가 매일 먹던 쌀밥, 내가 매일 먹던 밀가루를 갑자기 뚝 하고 끊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 또 과도하게 식이를 절제하게 되면 오히려 내 몸속에 에너지원이 부족해져서 우리 몸이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저장률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식이를 줄이는 건 오히려 체지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셋째, 포화 지방산의 섭취는 줄이고 대신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를 늘리는 겁니다.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몸에 좋은 지방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이 몸에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은 주로 연어나 고등어와 같은 생선 종류, 또 견과류나 식물성 기름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나쁜 지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포화 지방산은 육류에 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많이 드시는 버터나 치즈, 마요네즈, 가공된 기름이나 라면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더불어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지방, 트랜스 지방산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가공이 된 형태인데요. 이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이나 케이크, 도넛, 각종 패스트푸드와 같이 튀김류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런 음식들은 섭취를 줄이는 게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좋겠죠. 자, 이 정도면 체지방이 왜 중요한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체지방 관리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 퀴즈. 모든 지방 섭취는 나쁘다. 정답은 X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올리브 오일은 풍부하게 먹었을 경우에 혈압을 오히려 낮춰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줘서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퀴즈. 유산소 운동만이 체중 감량의 유일한 방법이다. 정답은 X입니다. 단 한 가지 운동만으로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수는 없어요. 유산소 운동이 주가 되기는 하지만 무산소 운동이라고도 부르는 근력 운동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좋고 건강에도 좋은 다이어트 운동법입니다. 세 번째 퀴즈. 물을 자주 마시면 체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요? 이것도 X입니다. 자, 물론 다이어트를 하시고 운동을 하실 때 물을 자주 드시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물 마시는 것만을 주된 전략으로 세우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는 운동을 병행하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단순히 물만 마신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체지방이 감소하거나 체중이 줄지는 않거든요.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는 걸 억제해주고 또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막아줍니다. 주로는 채소, 과일, 해조류 등에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죠. 카테킨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백차, 녹차, 홍차, 우롱차와 같은 잎차에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뇌 건강을 증진하고 심장병, 이형 당뇨병, 또 특정 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 물론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쉽게 살이 찌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더욱 좋겠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100% 식물성 다이어트 원료, 엄선된 풋사과만을 사용해 폴리페놀을 250배 농축해서 만든 애플페논도 추천드리는데요. 애터미 슬림바디 풋사과 애플페논을 통해서 손쉽고 맛있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명에 슬림바디가 들어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것 알 수 있겠죠. 이 풋사과 추출물 애플페논은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개별 인정형 원료로 애터미 슬림바디 풋사과 애플페논 두 포에는 372mg의 폴리페놀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풋사과 45개 분량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양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매일 떫은 풋사과를 45개씩 섭취하시는 건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애터미 슬림바디 풋사과 애플페논은 이 폴리페놀 성분을 좀 더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이 애플페논 600mg을 12주 동안 섭취한 결과 체중이 감소했고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도 감소하고 BMI 감소, 또 복부 내장지방 면적 감소, 총 복부지방 면적 감소와 같은 여러 가지 다이어트 관련된 효과들이 있었는데요. 섭취를 중단하고 4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치들이 감소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인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도 하루 한 잔으로 체지방 감소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차마고도 지역에서 마시던 흑차의 일종으로 세계 3대 명차라고 알려져 있죠. 보이차는 녹차를 발효시킨 성분인데 이 갈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녹차의 10배 이상 함유가 되어 있어요. 갈산은 세포의 변이와 또 산화 손상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서 항암과 항바이러스, 항진균과 같은 항염의 특징도 있습니다.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는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고 또 체지방을 분해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또 물에 녹여서 섭취하다 보니까 수분을 보충하는 데도 좋죠. 어떠한 온도의 물에서도 잘 녹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특히 이 수분 섭취를 늘리면 체중 감소, 그 중에서도 체지방을 태워내는 대사가 가속화됩니다. 또 배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 중에 생기기 쉬운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체지방 관리의 첫 걸음은 위를 줄이는 거예요. 이 슬림바디 챌린지 첫 주에는 나의 위를 줄이는 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림바디 챌린지 기간은 12주죠.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기간입니다. 그 시작이 되는 첫째 주에 무리하게 단식을 하거나 급격하게 절식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섭취량은 조금씩 점차 줄여나가면 위의 크기, 우리가 느끼는 포만감의 정도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나의 위를 줄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이드에 따라서 좀 더 절제된 식사와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하루 2리터 이상의 충분한 물을 드시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슬림바디 아카데미 첫 시간을 맞아서 스마트한 슬림바디를 만들기 위해서 체지방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무게보다 중요한 것은 체지방률. 그리고 이 체지방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다이어트의 첫 걸음이라는 것. 이 체지방을 낮추는 3가지 방법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애터미 슬림바디 풋사과 애플페논과 이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를 통해서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감소하면서 절제된 식사와 운동을 통해 위를 줄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